4시간. 티모티 페리스. 당신이 이 책을 뽑아들었다면 아마도 당신은 정년이 될 때까지 책상 앞에 앉아 일하기 싫을 가능성이 크다. 당신의 꿈이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벗어나는 것이든, 실생활에서의 꿈 같은 여행이든, 장기간의 방랑이든, 세계 기록을 세우는 것이든, 또는 단순히 극적으로 직업을 바꾸는 것이든 간에 이 책은 언젠가 될지 점치기 어려운 은퇴 대신에 여기 현 시점에서 실제로 은퇴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모든 방편을 알려줄 것이다. 마지막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열심히 일한 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백만장자가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다. 정작 사람들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백만장자만이 누릴 수 있는 삶을 경험하고 싶은 것뿐이다. 그들의 상상 속의 그림에는 대개 스위스풍 스키별장, 집사, 이국 정치의 여행이 들어간다. 아마도 주기적으로 철썩이는 파도가 초가 지붕 방갈로의 테라스에 밀려드는 소리를 들으면서 해먹에 누워 배 위에 코코아버터를 바르는 것 정도 엄청 대단하게 들리겠다. 은행 계좌에 100만 달러를 갖게 되는 것, 이런 걸 꿈이라고 할 수 있을까? 꿈이란 100만 달러가 있으면 가능한 더할 나위 없이 자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말한다. 그렇다면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자. 처음부터 100만 달러를 가지지 않고도 어떻게 하면 완전히 자유로운 백만장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누릴 수 있을까? 나는 협상 타결자의 중요성에 대한 남다른 설명으로 모든 강의를 시작하곤 한다. 그 내용은 간단하다. 현실은 협상 가능하다는 것이다. 과학과 법을 제외하고는 모든 규칙은 바뀌거나 깨질 수 있으며 그렇다고 해서 윤리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협상 타결이란 단어에서 영문자 DEAL은 또한 뉴리치의 멤버가 되는 과정을 첫 글자만 따서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서 각각의 단계와 전략은 당신이 직장인이든 기업인이든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내가 상사와 단판을 지어 이루어냈던 모든 것을 당신도 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수입을 2배로 늘리거나 일하는 시간을 반으로 줄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휴가 시간을 평소의 2배로 늘릴 수 있을까? 이건 확실히 가능하다. 이제 당신을 혁신시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단계별 과정을 알아보자. 내가 추천하는 많은 것들이 불가능해 보이거나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심지어 불쾌해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충분히 예상하는 바다. 하지만 지금 틀에 얽매이지 않는 사고방식으로 이 개념들을 연습 삼아 테스트해 보겠다고 결심하라. 한번 시도해 본다면 매트릭스에서 모피우스가 말했듯이 토끼 굴이 얼마나 깊이 이어지는지 알게 될 것이고 이전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라. 이제 나의 세계로 당신을 인도하겠다. 그리고 기억하라. 천천히란 단어를 재미있게 즐기자.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올 것이다. 스텝 1. 정의를 위한 D. Definition. 현실은 단지 환상일 뿐이다. 매우 지속적이기는 하지만 Definition 1. 주의할 점과 비교할 점. 하룻밤에 100만 달러를 써제끼는 법. 실제로는 열병이 우리를 덮친 것인데도 우리가 열병을 가졌어 라고 하는 것처럼 실제로는 부가 사람들을 덮친 것임에도 그들은 부를 가졌다고 한다. 나는 겉으로는 부유해 보이나 가장 끔찍하게 가난한 계층은 바로 찌꺼기들을 모아놓고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혹은 어떻게 버려야 할지를 몰라 그들 자신을 구속할 금족쇄, 은족쇄로 만들어버리는 족속들이란 것을 마음에 새겨두고 있다.
중앙 표준시 기준 밤 1시. 라스베거스 3만 피트 상공. 그의 친구들이 곤드레만들에 취해 잠들어버린 탓에 지금 1등석에 깨어있는 사람은 겨우 우리 둘뿐이었다. 그는 자기소개를 하기 위해 손을 뻗었다. 그때 독서 등 불빛 아래에서 루니툰 만화 캐릭터만큼이나 큼직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보였다. 마크는 진짜 부호였다. 그는 각각 다른 시기이기는 하지만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모든 주유소와 편의점, 도박장들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었다. 그는 반쯤 웃음을 머금고 고백하기를 이 죄악의 도시 라스베거스로 한번 여행을 할 때마다 그와 그의 동료들은 평균 5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를 잃곤 한다고 말했다. 1인당 말이다. 좋겠군. 대화가 나의 여행으로 흘러가자 그는 자세를 똑바로 고쳐 앉았는데 나는 오히려 돈을 벌어들이는 그의 놀라운 속도에 더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말이죠. 당신의 숱한 사업들 가운데 어떤 일이 가장 마음에 들었나요? 1초도 안 걸려 대답이 튀어나왔다. 아무것도요. 그의 설명에 따르면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는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들과 필요하지도 않은 것들을 사기 위해 시간을 보냈다고 했다. 그의 삶은 트로피 와이프들, 당시 그의 아내는 행운의 숫자인 3번째였다. 비싼 차, 그리고 다른 공허한 자랑거리들로 점철되어 있었다. 마크는 살아있는 시체였다. 우리는 이렇게 끝내고 싶지는 않다. 사과와 오렌지 비교하기. 자, 어디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 선택의 자유를 누리는 뉴리치와 마지막을 위해 모든 걸 아껴두었다가 뒤늦게야 삶이 지나가 버렸다는 사실을 깨닫는 유예자를 갈라놓는 것은 무엇일까? 이 차이는 처음부터 시작된다. 뉴리치와 대다수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은 그들의 목표이다. 이 목표가 바로 그들만의 우선순위와 삶의 철학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아래에 나타나듯이 언뜻 비슷해 보이는 목표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표현상의 미묘한 차이가 어떻게 행동을 완전히 바꿔놓는지에 주목하라. 이것은 기업가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직장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내가 뒷부분에서 보여주겠지만 심지어는 첫 번째 비교에서마저도 그렇다. 유예자, 자신을 위해 일한다. 뉴리치,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한다. 유예자, 일하고 싶을 때 일한다. 뉴리치, 이를 위한 일이 되지 않도록 하며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최소의 일만 한다. 유예자, 일찍 또는 젊어서 은퇴한다. 뉴리치, 회복기와 모험기를 인생 전반에 걸쳐 고르게 배치한다. 활동을 그만두는 게 목표가 아니란 걸, 당신을 흥분시키는 일을 하는 게 목표란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유예자, 갖고 싶은 모든 것을 산다. 뉴리치,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하고 되고 싶은 모든 것이 된다. 이것이 어떤 도구나 장치를 포함해야 한다면 그것도 좋다. 하지만 그 도구나 장치가 목표를 위한 수단이나 보너스가 되어야지 주안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유예자, 직원보다는 관리자가 된다. 책임을 맡고 싶어 한다. 뉴리치, 관리자도 직원도 아닌 소유자가 된다. 기차를 소유하여 다른 사람이 정시에 운행하도록 한다. 유예자, 엄청 많은 돈을 번다. 뉴리치, 일정표와 각 실행 단계를 포함해 정해진 꿈을 추구한다는 구체적 이유를 갖고 엄청 많은 돈을 번다. 유예자, 더 많이 갖는다. 뉴리치, 더 질 좋은 제품을 갖되 잡다한 것은 덜 소유한다. 물건을 사는 것 혹은 사려고 마음먹는 것과 같은
대부분의 물질적 욕망은 정당화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보내는 데 대한 정당화 말이다. 당신이 고급 자동차를 새로 사기 위해 딜러와 2주 동안 협상을 하여 1만 달러를 할인받았다고 하자. 대단한 일이다. 그렇다고 당신의 삶에 목적이 있을까? 당신이 이 세상에서 어떤 유용한 공헌을 하는가? 아니면 단지 주중 내내 서류나 뒤적이고 키보드만 쾅쾅 쳐대다가 주말에 술에 쩔어 집에 돌아오는가? 유예자, 기업 공개든 인수든 은퇴든 아니면 다른 어떤 횡재든 간에 크게 한탕으로 받는다. 뉴리치, 생각은 크게 하되 돈은 매일매일 들어오도록 한다. 현금이 들어오는 게 먼저고 한탕은 나중이다. 유예자,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을 자유를 갖는다. 뉴리치,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을 자유를 갖되 일을 위한 일로 되돌아가지 않고 꿈을 추구할 자유와 결단력을 갖는다. 여러 해 동안 반복적으로 일을 했으니 열정을 찾아 꿈을 새로 정하고 퇴화하다 못해 거의 멸종 단계에 이른 취미를 되살리기 위해 열심히 연구해야 할 것이다. 뉴리치의 목표는 단순히 수지맞지 않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만이 아니다. 이 경우 당신은 그것들이 제거된 공허 속에 남겨지게 된다. 뉴리치의 목표는 세계 최고의 것들을 추구하고 경험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뉴리치인가? 10분의 1의 시간 안에 90%의 결과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일정을 재조정하고 원격 근무 계약을 교섭해내는 직장인, 원격 근무의 결과로 한 달에 2주씩 크로스컨트리 스키 연습을 하거나 가족과 함께 도보 여행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긴다. 수익성 없는 고객과 프로젝트는 과감히 버리고 모든 공정을 완전히 아웃소싱으로 돌린 후 휘기문서 수집을 위해 세계를 돌아다니는 사업가, 한편으로는 자신이 만든 일러스트레이션 작품을 선보이기 위해 원격으로 웹사이트 작업을 한다. HDTV 광을 위한 틈새 시장에서 한 달에 $5,000 수입이 가능한 온라인 비디오 대여 서비스를 설립하기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하기로 결정한 학생. 이 일은 일주일에 2시간짜리 부업 프로젝트로 그가 동물 관리 보호 운동 로비스트로서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자금을 조달해 준다. 선택의 길은 끝이 없다. 하지만 각각의 노선은 모두 첫 단계에서 시작한다. 그것은 바로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바꾸는 것이다. 이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어휘를 배우고 별난 세계에 맞는 나침반을 사용해 방향을 다시 정해야 한다. 책임에 대한 역발상에서부터 성공이란 개념 전체를 버리는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규칙을 바꾸어야 한다. Definition 2. 규칙을 바꾸는 규칙. 통속적인 것은 모두 틀린 것이다. 나는 당신에게 성공을 위한 확실한 공식은 알려줄 수 없다. 하지만 실패를 위한 공식은 말할 수 있다. 그건 언제나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통속적인 것은 모두 틀린 것이다. 게임을 하지 말고 게임에서 이겨라. 1999년 성취감 없던 두 번째 직장을 때려치우고 마음의 위안을 위해 열심히 땅콩버터 샌드위치를 먹어대고 나서 얼마 후 나는 전국 산슈 챔피언십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다. 그것은 내가 펀치를 잘 넣거나 발차기를 잘해서가 아니었다. 어림도 없는 소리, 감히 도전하기는 하였지만 4주의 연습 기간을 고려할 때 이 도전은 다소 무모해 보였다. 게다가 내 머리통은 수박만큼 커서 거대한 표적이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나는 규칙을 파악하고 허점을 찾아냄으로써
이 대회에서 이길 수 있었는데 대회 규정상 허점은 두 가지였다. 허점 1. 체중 검사는 경기 전날에 한다. 나는 요즘 정예 역도 선수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탈수 기술을 이용해 18시간 안에 12.7kg을 감량해 74.8kg으로 체중 검사를 한 후 다시 수분을 공급해 87.5kg을 회복하였다. 새 체급 위의 사람과 싸우기는 어려운 법이다. 불쌍한 작은 사람들. 허점 2. 세부 조항 중에는 기술 규정이라는 게 있다. 만약 한 선수가 한 라운드에 3번 링에서 떨어지면 상대 선수가 부전승으로 이기게 된다. 나는 이 기술 규정을 유일한 기술로 사용해 무조건 상대 선수를 밀어 떨어뜨리기로 결심했다. 당신도 상상이 가겠지만 이 기술이 중국인 심판들을 기분 좋게 만들었을 리는 없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고? 나는 모든 경기를 테크니컬 넉아웃승으로 이겼고 전국 챔피언이 되어 금이 환영했다. 이는 5년에서 10년의 경력을 가진 사람들 중 99%는 이룰 수 없는 것이다. 현재 상황에 도전하기, 대바보같이 굴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리로 걷는다. 그렇다고 이 말이 내가 손으로 걷는다는 뜻일까? 다르다는 명목 하에 내가 속옷을 바지, 겉에 입는다는 것일까? 아니다. 대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다리로 걷고 팬티를 속에 입는 것은 이제까지는 별 무리 없이 잘 되어왔다는 뜻이다. 잘못된 게 아니라면 나는 고치지 않는다. 다르다는 것은 그것이 더 효과적이거나 더 재미있을 때만 좋은 것이다. 만약 모든 사람이 무엇이 문제인지 밝히고 해결하는데 한 가지 방식을 사용하였는데 그 결과가 표준 이하로 나온다면 이때가 바로 만약 내가 반대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 라고 질문할 순간인 것이다. 결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모델은 따라서는 안 된다. 당신이 얼마나 훌륭한 요리사인지와는 상관없이 조리법이 후지면 좋은 요리가 나오지 않는다. 성공적인 요리치들의 기본 규칙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며 예상할 수 있듯이 세상의 나머지 사람들이 하는 행동과는 차별화된다. 다음 규칙들은 여러분이 이 책을 읽는 내내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할 본질적인 차이점들이다. 1. 은퇴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보험이다. 은퇴 설계는 생명보험이나 마찬가지다.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예방책 이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여기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신체적으로 일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생계를 위해 저축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은퇴가 목표나 마지막 보상이 되는 데는 적어도 3가지 점에서 확실한 결함이 있다. 당신 인생에서 육체적 힘이 가장 왕성한 시기에 하는 일에 대해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전제에 입각하고 있다. 이것은 재고할 가치도 없는 생각이다. 어떤 것도 그런 희생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퇴직해서 저녁으로 핫도그를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생활 수준도 유지할 수 없으리란 점이다. 전통적인 은퇴 시점 후 20년, 30년 가까이 살아야 하고 인플레이로 인해 매년 2, 4%씩 구매력이 감소하는 세계에서는 100만 달러를 가졌다고 한들 한낱 푼돈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서 수학적 계산은 제대로 된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한다. 결국 노후에는 중하류층 생활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참으로 달콤 씁쓸한 대단원이다. 수학 계산대로 착착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는 당신이 야심이 크고 열심히 일만 하는 기계와 같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 경우라면 어떻게 되겠는가? 은퇴한 지 일주일 만에 끔찍할 정도로 지루해져서 당신은 자전거 바퀴살이라도 뽑아
눈에 꽂고 싶을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러면 아마 당신은 새로운 직업을 찾거나 회사를 차리겠다고 덤벼들 것이다. 이런 결과 또한 은퇴를 기다리는 목적 자체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게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나는 최악의 상황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다. 하지만 목표가 은퇴라고 오해하지는 말라는 것이다.